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도심에서 햄버거 가게 찾기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일상에 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주던 햄버거가 점점 중심 상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맥도날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촌의 상징 같은 맥도날드. 신촌점이 2018년에 문을 닫았다는 건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게다가 KFC는 2017년에 221개였던 매장이 지금은 196개로 줄어들었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중심 상권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수익성 때문인데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확대하는 전략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보다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적습니다. 같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죠. KFC도 직영점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맹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최근 문정역 근처에 생긴 KFC 매장이 바로 그 예인데요. 대형 매장이 아닌 스몰박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운영 비용이 줄더라도 고객의 발길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햄버거 시장 자체의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 불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햄버거 시장은 2배 이상 커졌어요. 그런데 시장은 양극화되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나 프랭크 버거처럼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파이브 가이즈나 슈퍼두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새롭게 등장했죠. 기존의 강자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매각 시장에 나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9월 맥도날드가 카타르 사모펀드에 매각된 걸 비롯해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도 사모펀드 소유로 바뀌었어요. 매장 수로 보면 버거킹이 500개를 넘으며 여전히 성장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할인 행사와 가격 인상으로 단기 매출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오히려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전이 필수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겨가는 드라이브 스루 전략처럼 소비자의 움직임과 환경에 맞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이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소비자로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왜 가격이 올랐지? 라는 질문보다는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나? 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가성비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공존하는 지금,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소비 트렌드와 고객의 요구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라는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전략과 변화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도심에서 사라지는 햄버거 가게를 보며 우리의 소비 습관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햄버거처럼 든든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